이제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차액 가맹금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차액 가맹금,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본사가 가맹점에 재료를 공급하고 얼마의 차액을 남겼는지 공개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프랜차이즈 본사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특성상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도 있고 또 과도한 마진을 취하는 것처럼 보여서 점주와 소비자의 갈등만 부추길 것이란 반발이 나오는 건데요. 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소비자들은 반드시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원가 공개 찬반 논란을 놓고 뜨겁게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팀장을 맡고 있는 성웅진 가맹거래사 또 자유기업원 최승록 원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거래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앵커 멘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 오늘부터 가맹본부가 공개를 해야 되는 이 차액 가맹금 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맹본사가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물류 마진이나 유통 마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걸 이제 공개를 하게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자, 그래서 공정위가 이제 가맹본부의 유통 마진을 공개하라고 했고 이제 오늘부터 그 정보가 정보 공개에서 이제 이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조치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저 먼저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최승록 원장님부터 입장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난 4월 30일까지 공정거래에서 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이제 정보 공개서를 5,700개 사업장으로부터 이제 접수를 받았는데요. 네네. 이것을 이제 두세 몇 달 검토를 한 후에 이제 공개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그 정보 공개는 사실은 기업의 경영 내용. 특히 이제 정보의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네. 이제 그러한 그 정보가 공개가 지나치게 이루어졌을 때는 오히려 기업의 경영 활동을 장애를 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이 오히려 경쟁력이 낙후되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소비자 피해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적정한 수준에 있어서의 정보 공개가 필요한 것이지 이번처럼 이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내용들이 상당히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사실은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서 이런 정보를 강제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것은 사실 좀 무리한 접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반면에 서 거래사님은 당연한 조치라고 좀 보시는 입장이신 거죠? 우리나라 이제 가맹 본사들이 그 물류 마진, 유통 마진에 기반해서 성장해 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네. 그런 이런 내용들이 사실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로 인해서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 합리적 선택권이 보장받지 못했고 또 정보의 비대칭성 역시 해소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공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동안 이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가맹점주들도 생닭, 피자, 치즈, 커피 같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음식료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 쓰면서도 진짜 가격을 몰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짜 가격이라고 하는 게 가맹 본사가 제조업체 등으로 산 가격이겠죠? 산 가격. 네. 그것은 물론 알 수 없고요. 네. 지금 바뀐 제도 하에서도 가맹점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차액만 공개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그러면은 얼마의 공급을 본사가 받았는지는 모르고 그 다음에 내가 산 가격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급받는 가격은 네. 그럼 그 알고 차액을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원가 자체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이게 단순히 그렇게 산식이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렇다면은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사실 가맹점주분들이 그동안 재료값이나 이런 걸 제대로 몰랐다라는 거는 사실 인정하실 만한 부분인 건가요? 사실은 이제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에 이제 가맹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공급가액을 알 수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네. 어느 정도 그것을 가맹점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정보는 충분히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 정보 공유는 뭐냐면 이 사업을 의향이 없는 사람한테까지도 이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 프랜차이즈 업계 5,700개 이러한 사업장들의 정보 공개가 사실은 경쟁사라든가 아주 단순한 품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인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원가 전체가 다 공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공개해야 된다면은 사실은 이 기업의 불필요한 정보 공유로 인해서 오히려 기업의 경영이 침해가 되면서 그 경쟁력을 상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 있어서 가맹점과 프랜차이즈 사업본부 간에 있어서의 이러한 정보 공유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만 일반인 특히 뭐 아직 이 사업을 실제적으로 가맹점주로서 들어오지 않을 사람까지에게도 네. 모두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은 지나친 정보 공개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상식 수준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올리는 영업이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올린 그 영업이익은 이제 가맹점주들에게 재료 마진을 남겨서 취한 것이었다라고도 지금 해석이 되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최근 4월 9일 날 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네. 2018년 프랜차이즈 산업 그 현황에 대해서 이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네. 이 내용에 주목해 보면 물류 마진으로 수입을 얻는 것이 81%, 아. 로열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한 11%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맹본부의 주 수입원은 주로 물류 마진을 통해서 발생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맹점주들한테 파는 그 재료 가격에서 네. 이익을 남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원장님께서는 사실 지금 뭐 주장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가맹본부의 차액 가맹금 그러니까 유통마진이 과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 자체가 어떤 그 그러니까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을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건데 근거를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공급 가액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가맹점주가 그 프랜차이즈 사업본부로부터 사들이는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도 이번 공개 내용에 있어서는 주요 품목에 있어서 원가까지도 포함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원가 비중이 재료비 비중은 상당히 낮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업종에 가서 음식을 하나 시켜서 먹게 되면 그 재료가 10%에서 15% 정도밖에는 그 원자재의 가격은 되지 않을 게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면 소비자도 그것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맹점주나 프랜차이즈 사업본부나 모두가 저 사람들은 재료 가격이 저렇게 싼데 왜 저렇게 비싸게 팔아라는 그러한 불필요한 감정적인 대립 관계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가맹점주에게도 불필요할 상당히 그 이미지로서 타격을 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있어서 타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맹점주들한테도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군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유통마진에 앞서서 말씀 주셨던 뭐 일종의 영업 비밀이다.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가격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게 이제 바로 이 원가 공개 개념이 아닌가라는 건데 이 업계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영업 비밀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에서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거래계에서 이야기하는 영업 비밀이라는 것과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 비밀이라는 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 비밀은 그 부정경쟁 방지법이나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보면 엄격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이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맹본사들의 주장으로 나타나는 영업 비밀은 조금 제한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이건 사실 뭐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는 거는 이 예비 창업자가 이제 경쟁업체 뭐 예비 창업자인 척하고 경쟁업체 관계자가 뭐 사업 박람회를 가서 정보를 얻고 나중에 그 정보를 경쟁업체인 자신 업체 가서 이걸 뭐 역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뭐 또 예외적인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원래 최초에 이제 정보 공개하려고 했던 범위는 이거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맹본사들의 이제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서 네네. 정보 공개 범위를 상당히 축소시킨 안이거든요. 네. 이번 안 자체가. 그리고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것이 그 독자적인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완성된 시스템이에요. 네네. 그런데 유통 마진이 일부 공개되는 것을 가지고 사업에 큰 타격을 입는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반론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제도를 이제 강제화했는데 또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그 제3자가 그 업체에 가서 그 정보를 내가 사업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개하라고 하면 그 프랜차이즈 사업본부는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이번 정보 공개에서 이것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새로운 가맹점을
가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정도의 제재가 굉장히 강도 높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를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 기업의 경영상에 있어서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을 촉진해서 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러한 정책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정보 공개는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게 강제화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지나친 면이 있는 것이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막는 위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네,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까 사실 원장님이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는 이 공개적으로 이런 정보들이 공개가 노출이 되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뭐 좀 색안경을 낀다거나 아니면 반발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게 원장님 지적이셨는데 변호사님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보공개서에 이제 기재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일단은 가맹 본사에서 공급하는 단위 기준은 좀 규모가 크죠. 뭐 10kg랄지, 뭐 대용량으로 20kg랄지 이렇게 하고. 그러나 이제 개별 상품은 그 부분에 아주 이제 일부분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 단위 자체도 맞지 않고 여기에 또 이제 공개되는 이제 것들이 상위 50%라고 하는 또 제한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가 이 원가를 계산하려면 사실 레시피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제조 과정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근데 사실 가격이 만약에 노출이 됐을 때 뭐 지나치게 마진이 높게 생각이 된다거나 소비자마다 생각은 기준은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치킨이 한 마리 15,000원이라고 하는데 생닭을 공급받는 게 한 1,500원이라는 그 원가를 알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 억울한 느낌이 좀 들 뭐 것 밀가루라고 같은데. 해봤자 얼마 안 된다는 거 알게 되면은 이게 다 가맹점주가 취하는 폭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제조 분명히 할 과정을 수도 있을 모르더라도 것 같은데요? 유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원부 재료가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10% 15%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30%대면 정말 훌륭한 거고요. 보통 50%가 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원가 뭐 치킨이라고 하더라도 원가가 치킨에만 배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부속된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따져 보면 소비자들도 합리적으로 이해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 뭐 프랜차이즈 사업 수익 구조를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앞서서 이제 그 설명해주신 내용으로는 이제 가맹점주한테,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그 본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가맹점주한테 받는 로열티에다가 그다음 재료 마진 수익 구조를 설명 주셨어요. 여기서 재료 마진이 80%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제 물류 마진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가맹점주가 사업본부로부터 받아온 금액의 총 비중이 있고 그 이후에 있어서 가맹점이 이제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가격의 차이가 또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단계별로 원가가 공개가 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가맹점주한테 이 정도 금액으로 팔았다. 근데 원 품목의 가격은 뭐 커피 같은 경우 원두는 뭐 500원 이하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 정도 차익으로 얼마큼을 가맹점에게 공급을 했다. 이런 단계별로 마진을 하나씩 원가를 따져나가게 되면 사실은 사업의 경쟁력을 만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전반적인 그 프랜차이즈마다 특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가 구조도 다르고 또 프로모션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이 원가라는 개념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은 이 사업의 특수성이나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 과정 다양한 방식에 있어서 경쟁 방식을 우리가 등한시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가급적인 기업들에게는 원가를 공개하라는 압박은 거의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의 규칙인데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단계별로 원가를 다 공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보 공개가 너무 세세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품질 좋고 가격이 좋은 그러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원가가 그 단계마다 원품목 얼마 그다음에 유통 마진이 돼서 가맹점에게 얼마가 넘어가고 그것을 또 가맹점주가 또 최종 소비자에게 얼마를 판매했다. 이런 단계별 가격을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 가맹본사가 그 취하는 수익 구조가 물류 마진이 80% 이상이라고 하면 이 수익 구조 자체를 변화시켜서 하면 이 원가 공개에 대한 부담을 덜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외국
해외 같은 경우는 이 물류마진 비중이 작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매출액이 얼마를 가져간다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일반적인 특성이 뭐냐면은 보통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이러한 그 점포 관련된 주반되는 임대료라든가 네. 또 인건비에서 최저임금이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만 인건비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원가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국과 단순해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통 커피를 먹는다 그러면 원두 가격 또는 네. 치킨을 먹는다면 치킨의 생닭 가격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단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요 원가 비중은 낮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된 비용이라든가 또 그렇죠. 최근에 있어서는 일회용 컵 사용 제한이라든가 예. 이런 관련된 규제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최종 소비자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를 원가를 따져보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사실 제가 좀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거는 이번에 원가 공개, 그러니까 정보 공개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와 가맹 점주 간의 어떤 우리가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그리고 정보 계약에 있어서 가맹 점주가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분명히 원인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보 공개를 해서 투명화를 하면 가맹 점주도 뭔가 계약할 때 조금 더 대등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갑질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그 이슈가 계속 돼 왔고요. 네. 그래서 기본 과거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소비자 관점에서 더 좋은 좋은 가격에 좋은 품질의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사실은 최종 목표고요. 그 갑질이라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경영 활동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부가 지나치게 가입하고 정보를 공개하라고 압박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충분히 그것을 포함해서 논의하고 있고 그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이 정상적으로 경영을 하고 경쟁을 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정부가 정보 공개를 해서 그것을 개입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렇다지 효과적이진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 게 그 지금 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가맹 점주들이 그 제대로 된 정보 공개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초기에 설정한 정보 공개 가지수라 그래야 되나요? 그 경우의 수보다 더 지금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보 공개는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보다 더요? 지금 이번 제도는 이제 그 과정이라고 보고요. 네. 일단은 그 가맹 본부가 스스로 독립적인 사업을 한다라면 정보 공개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냥 자기들 내부에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타인의 이해관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게 가맹점이 100개일 수도 있고 1000개일 수도 있고 네. 모 브랜드 같은 경우 3000개가 넘는 브랜드들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 다수의 이익과 연계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반성적인 고려에서 이런 제도가 나오게 됐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사실 요즘에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자영업이다 보니까 이 자영업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가맹점 가입을 쉽게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은 보통 그렇죠. 자기만의 고유 브랜드를 처음부터 가지고 창업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가맹점 주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정보 공개라는 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가맹 희망자에게는 무조건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곰팡이가 존재하는 곳에 최고의 보약은 햇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투명성을 확보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가맹 계약 단계의 투명성의 확보 이것은 정보 공개서의 내용을 충실히 하면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네. 이것이 곧 연결되면 가맹 사업 과정에서 물류 공급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돼서 결국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의 신뢰관계도 구축되고 이런 프랜차이즈 산업의 질적인 성장으로 연동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적절한 정보 공개는 당연히 가맹점과 사업본부 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보 공개는 사실은
세금을 가져다 쓰는 공기업조차도 하지 않을 정도로 세부적인 원가 공개를 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민간 기업이 그렇게 공기업도 하지 않을 정도의 과도한 정보 공개를 하는 것이 기업한테 바람직할까? 결국에 와서는 사업본부와 가맹점 간에 있어서 갈등, 그리고 가맹점과 이 사업본부와 소비자와의 갈등만을 유발하다 보면 오히려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미지만 손상이 돼서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를 갈 뿐만 아니라 이 산업 전반이 오히려 더 위축되는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공개를 정부가 강요하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에 있어서의 협업 구조를 만들어가고 프랜차이즈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방식의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서홍진 가맹거래사 최승론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